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부산 정치 이슈들입니다. 선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완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특히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또 이제 부산 안에서의 권력, 당내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도 싸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특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습니까? 오선 의원이 이게 가능합니까? 오선 의원이 사실은 안 하죠. 보통은 삼선 의원 정도가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삼선 의원이 잘 안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어서 재선까지 가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오선 의원은 이게 아니죠. 사실 오선 의원은 당대표 정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실제로 조경태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당대표 가셔가지고 2.8%밖에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걸 하시려나 뭐 이런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다. 그렇지만 근데 당연히 다선 의원이 하면 무게감이 있고 훨씬 좋긴 하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그 많은 10여 명의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왜 박수치면서 조경태 의원이 오선 의원인데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박수를 외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결국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이 과연 매끄럽겠느냐. 옛날에 보면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이렇게 눈길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 초선 재선이라도 봐라 이리 하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선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조경태 의원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다 일러드리겠습니다. 두 분 별로 평가가 아니었어요. 아니 왜 자꾸 치연학연으로 가는 건지. 큰일 나겠네. 아니 그러면 조 의원 한번 나오시라 합시다. 그럴까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근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도 그 시당위원장에 지금 최인호 재선위원이 도전하는 걸로 돼 거론이 있거든요. 유력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요, 그건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중앙당에서부터 당 전체의 혁신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고민이 딱 정해지면, 네. 근데 각 시당이나 이 지역위원장들도 그런 혁신의 색깔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나갈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당장에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선택. 결국은 보통 시당위원장들은 대부분 뭡니까 이 국회의원 라벨을 갖고 있는 게 편하니까 결국 국회의원 세 분 중에서 박재호 의원은 이미 했고 비대위원으로 가버리셨고 전재수 의원은 하실 의향이 없고 그러면 남은 거는 최인호 의원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한편에서는 민주당에 조금 현주소를 잘 말해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혁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좀 있었다면 저는 원내에 있는 김혜영 카드라든지 또 다른 카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원외 카드를 아예 쓰지를 않네. 저는 먼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은 부산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옛날에 내세웠던 구호 중에 하나가 원팀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원팀. 전혀 그 세 분 사이가 과연 원팀이냐 하는 것들을 제 주변에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부산에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함 같은 것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세 분이 뭔가를 좀 이 지점에서는 보여주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 자꾸 이거 같은 인사들이 돌려막기 된다는 얘기를 해보니까 원외 쪽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고민은 좀 됩니다. 근데 변성환 이제 그 이전 부산시장 후보였죠.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죠. 근데 사무실을 냈어요. 강서구에다가. 그게 뭐 큰 일입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자기 지역구를 강서로 선택해보겠다는 이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저는 이제 변성환 후보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잘 치렀냐에 대한 평가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다. 저는 그 평가는 명백하게 좀 받아야 된다.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치른 선거는 맞고
그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올인해서 다 도와준 원팀에 의해서 움직인 선거도 아니고 그래서 32.23%의 지지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력 의원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33.38% 정도 되는 그것보다 거의 1%포인트 낮은 득표율로 부산시장 이 득표를 올린다면 그건 저는 아니다. 그건 명백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함량 이 부분에 대한 시민적인 의문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자기 책임을 조금은 느끼실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시장 선거 끝나고 그런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 총선 1년 반 남은 총선을 대비해서 지역구를 옮겨 가고 한다면은 뭐 이제 겉에서 보는 시각은 좀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언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 저는 변전 대행이죠, 그죠? 예. 시장 대행께 좀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신 거는 다 그대로 옳은 얘기고 그 바탕 위에서 좀 더 힘을 내라. 왜냐하면 이번에는 뭐 그냥 바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부산도 한번 조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뭐 현 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럼 당신이 한번 시장 좀 잘해보라고 해서 몰려간 표가 사실 많기 때문에 꼭 변 전 대행이 전 후보가 영 아이라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위축되지 말고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사무실에 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이런 때에 좀 돌아다니면서 그죠 뭐 인사도 드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강서구에 있는 그 터줏대감 있지 않습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분은 뭐 사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다 고생하면서 이 지역을 자기 지역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갈아놓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시장 후보가 낙점을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아마 그런 갈등들이 조금씩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이 당에서 좀 질서를 안 잡아줍니까? 그건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시당이나 중앙당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다뤄온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폭탄이 터져 있구나. 예, 저도 변전 후보 대행 같은 경우면은 뭐 차라리 영도라든지 다른 지역을 좀 선택을 했으면 왜냐하면 최지원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은행 출신의 경제 전문가로 그리고 영입 인사예요. 네네 영입 인사인데 그것도 이 적방을 차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조금 저도.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갖고 있는 이제 득표력,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저평가된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정말 한 5석 정도라도 좀 확장을 하려면 명확하게 이길 수 있는데 명확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넣어야 된다. 넣어야겠다. 이런 관점이라면 변성환 후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죠.